Hello? Can you hear me? Yes, please go ahead. Okay. All right. Thank you for inviting me.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Today I'll take a look into what is the future AM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carrying eVTOL aircraft. 특히 이제 여객용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특히 eVTOL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과 AAM 분야에서 지난 10년 이상 일을 해왔는데요. 최근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는 엄청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eVTOL 항공기를 설계하는 것을 제가 꿈꿔왔는데요. 이것이 미래의 이동수단이 될 거고 생각했고 2010년에 프로젝트 제로라는 항공기를 세계 최초 eVTOL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에서 2011년에 성공적으로 비행을 했으며 2013년에 파리 에어쇼에서 대중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아주 소수의 eVTOL 회사가 존재했는데 그런데 참고로 이제 X축은 연수구, Y축은 eVTOL 항공기를 개발하는 회사의 수입니다. 근데 이제 2010년, 15년 이상에는 아주 소수의 업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eVTOL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스타트업은 아직은 이제 예비 디자인 단계고요. 아주 소수만이 인증 단계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FAA나 EASA에서 형식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스타트업이고 왜 아직 성공하지 못했냐면 VTOL 설계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아니면 이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것들의 업체 중에 10%만이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향후 10년간에 40여 개 업체에서 eVTOL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추사를 해봤더니 현재 전 세계적으로 eVTOL 항공기에 투자되고 있는 금액을 봤더니 이 전 세계 생태계를 살펴봤거든요. 이 전체 eVTOL 항공기 생태계 인프라, 즉 다른 eVTOL과 관련된 설비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Y축이 금액이고 2020년 기준으로 이미 한 2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2030년이 되면 약 200억 달러 정도로 자금이 크게 기억납니다. 이 차트는요. 벤처 캐피털과 이제 기업 벤처에서 eVTOL에 투자한 이력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펀딩이고 기업 가치 평가는 아니거든요. 현재는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이 조비가 있고 현재 받은 자금이 약 1억 8천만이 되는데 토요타, 인텔, 제플로에 투자를 받았고 2021년 2월에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릴리엄도 있는데 현재 9억 3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고 아처도 8억 5천만, 베타는 5억 1천만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브, 위스크, 이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볼로콥터, 이항, 스카이드라이브, 오버에어. 이 오버에어는 참고로 한국의 한화 시스템에 투자를 받고 있죠. 현재 한화가 2,500만 달러를 오버에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탑 10 eVTOL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전 세계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구글 같은, 아마존 같은 회사도 있고, 페덱스, 보쉬, 그리고 자동차 업체도 있고요. 미츠이스미토모 은행, 이렇게 다양한 업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이런 탑 업체들이 보시면 다양한 업계 산업에 걸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알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업체인데 크라이슬러랑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 포르쉐, 구글 같은 위스크랑 일하고 있고, 롤스로이스랑 협력하는 업체도 있고, 조비는 토요타랑 함께 일하고 있고요. 또 우버는 그리고 미국 공군과 협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So you will be able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행사 담당자 분께 보냈으니 원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이비톨 시장 규모입니다. 이제 여객과 화물인데요. 이제 2021년 정도에 봤었을 때 저희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선이 나와 있죠. 하늘색, 남색, 초록색이 있는데 과연 생태계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예측이고 AAM 시장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제 남색은 기본적인 케이스인 경우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2040년경에 시장 규모가 미화 달러 기준 1조 달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하늘색 선이겠죠. 2040년경에 거의 5조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간다라면 초록색을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040년에 되었을 때 그래도 0.5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스타트업과 업체들이 모두 이 AAM 분야에 뛰어들고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2035년에 대한 예측인데요. 과연 이비톨 사용이 어떻게 분포될 것인가? 즉 25%는 유럽과 기타 세계 지역, 30%가 미주 지역, 45%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기타 아시아 지역이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AAM의 가장 큰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차트에서는 여객용 이비톨 채택 커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2010년, 2020년 경에는 이제 이비톨이 시작했던 거 제가 이제 프로젝트 대로를 만들던 때였죠. 그래서 여전히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아주 소수의 업체만 참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에서 2025년 이때는 이제 개념 증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죠. 또한 기업에서 규제 쪽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FAA의 이아사와 함께 협업하게 되는 단계고 2025년, 2030년부터 3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업계와 도시가 이 UAM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 세계 1000개 도시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UAM을 사용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30에서 40년 스테이지 4가 되게 되면 처음으로 상업용 도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더 많은 도시에서 도입이 될 텐데 제 생각에 한 100여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40년 이후가 되게 되면 대규모로 상용 구현이 이루어져서 이때가 되면 생태계가 약 1조 5천억 혹은 그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2025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버티포트의 모습이에요. 아주 작은 버티포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세 개의 패드가 있어서 세 대가 착륙할 수 있고 하나는 이륙을 위한 패드입니다. 아주 작은 버티폴트예요. 근데 이게 2025년 즉 3년 후면 이루어질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이미 싱가포르에서 이런 것 중 하나를 만들고 있고요. 2023년 4년에서는 관광 서비스를 이런 이비톨을
사용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단일 이비톨 항공기를 위한 작은 버티포트예요. 그래서 위에 지붕에서 착륙을 하게 되고 이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충전 설비도 들어가고 여기 밑에 사무소가 있고 승객은 밑으로 체크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8년이 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중형 사이즈의 루프탑 버티포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건물의 옥상 위에 올라간다거나 쇼핑몰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한 이제 중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People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사람들이 버티포트에서 버티포트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시당 아주 소수의 버티포트만 있을 거예요. 아마 5에서 6% 정도만 2025년에 구현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향후 10년 후로 즉 2035년에서 40년 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에어택시 허브가 도시마다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 20개의 버티포트가 도시 내 전역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다 에어택시의 허브인데 각각 거리가 20km, 25에서 30km가 될 수도 있고 한 곳에서 한 곳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메가 버티포트라고 하는 예인데요. 아마 35년, 40년경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여러 이비톨 항공기가 착륙할 수도 있고 여러 패드가 존재하겠죠. 동시에 이비톨이 이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통해서 수천 명의 여객을 매시간 운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메가 버티포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비톨 항공기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지도인데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렉스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시내로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란색은 고속도로인데 만약에 파란색 고속도로를 타러서 택시를 타고 간다면 한 30분에서 80분이 걸리고요. 교통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 16.7마일인데 비용은 $6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비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면 렉스 공항에서 시내까지 직선 거리로 이동하게 되고 10마일밖에 이동 거리가 안 되고 8분밖에 안 걸리고 비용도 $60에 불과합니다. 왜 $60밖에 안 되냐면 2028년이 되면 기업에서 mile. 마일당 승객에게 $6 정도를 청구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비톨이 이런 항공 이동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가? 지금 차트가 보이실 텐데 세 개의 운송수단이 있죠. 헬리콥터, UAE의 이비톨 그리고 택시가 있어요. 현재는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 이미 Helicopter. 택시 아니면 뭐 에어택시라던가 헬리콥터 그런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14. 가격이 승객 1인당 마일당 $14예요. 근데 일반 택시는 이제 동일 단위 기준으로 $2.5입니다. 근데 이제 이비톨 항공기 같은 경우는 마일당 승객당 $6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가격이 2032년이면은 택시랑 똑같이 $2.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 이게 가능하느냐? Helicopter. 헬리콥터랑 달리 왜 가능하느냐? 한번 보세요. 2027년 예측에 따르면 5인승 헬리콥터 같은 경우 이게 2027년 기준으로는 $350만 달러예요. 근데 작은 이런 이비톨 같은 경우는 2027년 $250만이지만 32년에는 $200만 달러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느냐? 왜냐하면 헬리콥터라는 것이 사실 비싼 비용이 들고 운영도 관리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전기
항공기 같은 경우,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그냥 모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만 있으면 되죠.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만 전기차는 11,000개면 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3만 개의 부품계가 11,000개 달리 줄어들면서 헬리콥터에서 이비톨로 전환하면 마찬가지로 부품 수가 한 66%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비톨이 완전히 모든 헬리콥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비톨과 헬리콥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을 살펴본다면 헬리콥터는 이제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신뢰성이 있고 안전하고 오랜 항속 시간 인증이 되어 있고 장거리 비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페이로드도 큽니다. 최대 총 중량의 50%까지 페이로드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단점도 있죠. 기계적으로 복잡하고 파트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비톨 같은 경우는 장점이 더 조용히 하고 부품도 덜 들어가고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뭐 멋있다는 이미지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아직 입증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동력이 떨어지면 자동 회전이 안 되고 항속 시간이 짧고 거리도 짧고 배터리를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페이로드도 낮아요. 총 중량의 15%밖에 실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예측한 내용인데요. 이비톨의 예측 항속 거리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 줄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이비톨로 100km로는 날 수가 있습니다.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200km 이상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40년이 되면 500km 이상 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배터리 개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에 따른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저희가 이제 킬로그램당 180와트아워라고 하는데 30년에는 350, 40년에는 7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간 예를 들어서 도쿄 내에서 이동하는 거, 베이징 내에서 이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 60km 이내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면은 도시 간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도시간 이동이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더 이비톨 설계가 개선되고 배터리가 개선되면서 더 멀리 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300km를 시속 갈 수 있습니다. 릴리움의 목표였는데요. 런던에서 프랑스로 이동하는 거죠. 파리까지는 조금 어렵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해협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비톨이 릴리움의 이비톨이 설계됐는데요. 다양한 보시다시피 북부 캘리포니아의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보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5개의 서로 다른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그리고 이태리 등 그리고 치리히, 그리고 제네바 등 다양한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UAM 생태계에서 누가 주요 주체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선 이비톨 OEM이 있겠죠. 그리고 제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OEM 같은 경우는 제조사겠죠. OEM 같은 경우는 이비톨 항공기를 제조하는 그런 제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어는 또 이를
또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비톨도 임대하고 아니면 소유하는 그런 소유 주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요. 운항을 하는 운항사인데요. 이비톨을 또 운영하고 또 운항하고 또 유지하는 그런 운항사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티포트 아니면 충전 시설 그리고 교통 관리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운영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라이드쉐어 앱 같은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크게 5가지 그런 주요 주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초기 투자가 어느 정도 드는지 예를 들면 2030년까지겠죠. 정도까지 초기 투자가 이 5개의 주체들이 어느 정도 초기 투자를 해야 할지 한번 파이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초기에는 또 임대하고 또 소유하는 그런 소유 업체들이 이비톨을 제조하는 제조사로부터 또 임대하거나 아니면 소유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하드웨어와 또 제조하는 제조사 그리고 공급자겠죠. 하지만 보라색을 보시면 또 운항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다음 두 분야를 보시면 인프라와 또 인프라 부분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초기 단계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부분 보시면 라이드쉐어 앱 같은 그 앱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도 또 앱을 또 개발해야 하니까 승객을 위해서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초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5개의 주요 주체들의 수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매출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 초기 단계의 매출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2025년보다 2035년에 초기 수익을 보시겠는데요.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그런 초기 수익이 이비톨 하드웨어 제조사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임대하거나 아니면 소유주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또 이비톨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구매하는 그런 소유 업체들이 굉장히 그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운항사 같은 경우는요. 운항하는데 또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얻게 되고요. 인프라도 그렇습니다. 인프라는 충전하는 그런 초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라이드 쉐어 앱 같은 경우는 비용을 받잖아요. 예약비 이런 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 차트는 2035년 이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적인 단계에 이 5가지 주체를 보실게요. 그리고 보시면 그 이비톨 하드웨어 제조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35년 이후에는 이비톨 항공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 세계에 운항되는 이비톨 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오퍼레이터 운항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이 높게 되고 그리고 인프라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꾸준히 유지하게 됩니다. 라이드쉐어 앱 같은 경우도 꾸준히 또 그 승객들이 늘기 때문에 또 매출이 늘겠죠. 그리고 조비나 릴리엄 같은 이런 업체들을 이비톨 OEM을 보시면 굉장히 야심차고 또 그런 야심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런 수직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수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OEM뿐만 아니라 또 라이드 앱 같은 쪽으로도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의 에어 모빌리티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비행하고 또 그 항공기 이비톨을 비행하는 것, 그다음에 디지털 항공 교통 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비행 허브 관리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다
확장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 같은 OEM 같은 경우는요, 유인 이비톨 그리고 화물 드론 그리고 운영 앱으로도 확장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비톨 수요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현재 2025년 이게 근거리 미래죠.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1000기의 이비톨이 운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0만 그 여정을 할 수 있겠죠. 운행을 할 수 있고 또 2030년에서 40년까지는 이게 이비톨이 2만 대로 늘어나고 또 운항은 한 1억 회 정도 됩니다. 2040년은 더 많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2030년에 예측되는 이비톨 그런 제작되는 이비톨 항공기의 대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얘를 추정을 해봅시다. 형식 인증을 받은 그런 OEM이 2030년까지 8개가 있다고 추정을 해보면요. 이 중 2개 OEM은 100기의 이비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OEM은 200개의 이비톨을 제작할 수 있겠죠. per eVTOL aircraft per year. 연간이요. 그렇다면 2개의 OEM이 각각 연간 300기의 이비톨기를 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두 개의 OEM이 100개를 만들고 4개 OEM이 200개, 그다음에 2개 OEM이 300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는 1600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추정을 기반으로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매출을 한번 2030년에 매출액에 대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봤죠. 연간 전 세계에서 1,600대의 이비톨 기가 제작된다고 하고 각 그 항공기마다 220만 달러가 매출을 얻을 수 있다면 연간 매출이 35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민간 민간 헬리콥터의 예측되는 매출액이 한 60억에서 80억 달러란 말이죠. 그래서 350억 달러를 이 이비톨에서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2040년까지 예측을 해볼까요? 2040년까지 추정해 보겠습니다. 40개의 OEM이 형식 인증을 받고요. 이 중에서 10개의 OEM은 연간 1000개의 이비톨기를 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개의 OEM은 2000기, 그다음에 10개의 OEM이 3000기를 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총 연간 2040년까지 8만 기의 이비톨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총 8만 개의 이비톨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 연간 시장 규모를 한번 추정해 볼게요. 그래서 8만 개의 이비톨이 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 달러의 가치 기준으로 각 항공기마다 160만 달러의 매출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총 연간 매출이 1,280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톨 하드웨어가 전체 유인 항공기 시스템의 15%를 차지한다고 보면 이 하드웨어까지 합쳐보면 총 of the entire 보시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천억 달러가 15%로 나눈다면 1조 3천억 달러가 정말 큰 분야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간 시장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연간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공기 하나의 단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부터 2040년까지 이 이비톨 항공기 제작 대수가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2025년에 평균 비용이 한
2.7달러 270만 달러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2040년도라고 하면요. 이 평균 비용이 한 60만 달러, 50만 달러보다 조금 높은 그런 정도로 크게 내려갈 것입니다. 감소한다는 것이죠. 점점 그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가격도 또 이비톨 가격을 항공기 가격을 낮추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낮출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바 그래프 보실게요. 그래서 바를 보시면 연한 파란색 부분은 팩이고요. 배터리 팩. 그리고 아래 부분은 진한 부분은 셀입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2013년에 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650달러에 달했어요. 배터리 팩에. 근데 2021년 보시면은 이 가격이 거의 킬로와트에 당 120달러로 낮춰졌죠.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 가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기용 배터리는 이보다 전기 차량 배터리보다 한 2배나 한 3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안전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목표에 한번 볼까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붉은색,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X축, Y축 보실게요. X축 같은 경우는 비출력이고요. 킬로그램당 와트. 그다음에 또 Y축도 보실게요. 킬로그램당 와트 시. 보시면 지금 현재 2022년에 기술 한계가 250 킬로그램당 와트 시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 우리 목표가 500kg당 와트 시까지 높이는 거고요. 2040년은 1000까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And 2005. 1000kg당 와트 시입니다. 그리고 2500kg 와트까지가 우리가 2040년에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이 항공기의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항공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을 활용해서 또 수소 전해조를 활용해서 수소를 항공기에 급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체들이 이 분야에 앞으로 더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eVTOL과 UAM의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또 기술을 좀 더 섬세하게 추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적절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설계, 그리고 정부, 학계, 그리고 공급 업체 간의 긴밀한 공조와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신규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고요. 대중이 갖는 이런 심리적인 그런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중의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그런 항공 교통 시스템이 수립되면은 예를 들면 소음 같은데 사람들이 좀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꺼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또 대중의 수용성을 높여서 심리적인 그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가격도 마치 적절하게 낮추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꿈꿀 수 있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AM 반드시 미래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일부 도시 지역에서 우리가 UAM 항공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나 아니면 토론이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